자,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다음은 이제 111쪽입니다. 5장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이죠. 수업이 계속 이어져서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는 겁니다. 도면, 단지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죠.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죠. 112쪽에 그러니까 1번 제1절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의의.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하는 용도지역 제도에서는 토지를 용도지역으로 구분 지정하고 용도지역별로 허용 금지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건축 용도 제한을 공고합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필지별로 종류의 제한만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지어질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등 그러니까 독일 유럽 제도에서는 지구나 단지를 지정하고 지구 단지별로 도시군계획, 환경계획 등을 다 아우르는 건축계획, 도면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은 그 도면대로만 건축해야 된다는 거죠. 해설 같은 내용입니다. 그 아래 그림 네모 4개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3년 안에 도면이 나와야 되죠. 도면 나오면 도면대로 건축하고 용도 변경해야 됩니다. 관청에서 도면을 내는 거니까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죠. 이러저러한 규정들을 완화해 줍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상이죠. 도시군관리계획상이니까 기본적으로 시댁이고,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 그러니까 5가지 경우면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고, 일반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수 없지만, 시장군수는 지구단위계획은 결정할 수 있죠. 대도시는 시 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도면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113쪽이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는 국토계획법에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에 이러저러한 건축 관련 규정. 첫째 줄,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 건축법에 대제한의 적용,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공개용지 확보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에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을 지구단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대지 분할 제한 등 안전에 대한 것들은 완화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괄호,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한다. 굵은 2번, 단지를 정했으면 도면을 내라는 거죠. 몇 년요? 3년입니다. 동그라미 1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단지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단지에 대한 도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이제 이 뒤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구역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을 받아 사업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러저러한 것들을 완화하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요. 그러면 나왔으면 그대로 건축해야죠. 몇 년 지나도록 안 하면요. 5년 지나도록 안 하면 지구단위계획 효력을 잃는다. 다음 쪽 보시죠. 114쪽에 제2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 근데 지구단위계획 도면과 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이 서로 맞물려져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에는 그 땅바닥과 내용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굵은 1번에 동그라미 1번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 도시군 4글자 어디죠?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 안의 일부에 대해서 토기미양채는 그냥 좋은 얘기입니다.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A 동네보다 B 동네가 좋죠. 깔끔하고 훨씬 편합니다. 그런 것을 그냥 토기미양채라고 하는 거죠. 토기미양채는 뭔가를 바꿔서 X로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토지용 합리화한다.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양호한 환경,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좋은 얘기입니다.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쪽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어디에 정하냐면, 도시군 계획 수립대상 지역, 특광시군의 일부에만 지정할 수가 있죠. 서울특별시 전부를 하나의 단지, 무슨 단지요? 어느 군 전체를 하나의 단지, 그럴 수는 없죠.
특광시군의 일부에만 지정한다. 단지를 지정하는 거니까요. 서울에만 230개, 더 예전까지 합치면은 360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세부적인 사항 생략하고요. 굵은 2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돼야 되냐? 아까 보셨던 게 있었죠.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그럴 때는 뭐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요. 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죠. 나머지들은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굵은 2번에 동그라미 1번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 1호와 2호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 1번 대통령자는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2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사항은 포함돼야 된다. 완화되죠. 더 크게 개발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기반시설이 모자라면 안 됩니다. 도면대로 건축 용도 변경하라고요. 어떻게 건축하라는 게 당연히 포함돼야죠. 나머지들은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3번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일정한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주상공록 내세의 변경, 경미, 보시, 개취, 용도지구 내세의 변경. 그 말뜻은 곧 설명드리겠고요. 3회 2번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에 건축물, 그 밖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오늘 땅바닥에도 뭔가 규제를 한다고요. 규제하는 내용이 써져 있는데 그 문서의 표지 껍데기가 용도지구로 써져 있든 지구단위계획으로 써져 있든 규제하는 내용 같으면 별 차이 없는 거죠. 행위 제한을 대체한다. 4번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가구. 그다음에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해서 구획된 일단의 토지,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그러니까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짠다. 또 획지는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필지로 등록될 계획 도면상의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모양으로 짜겠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부동산학 개론에 나오는 획지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거고요. 거기는 뭔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부동산 활동을 하기 위한 계획 수립의 대상이 되는 한 덩어리 땅,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라면 공법의 획지는 계획 도면상의 토지, 나중에 필지로 등록이 될 겁니다. 5번 교통처리계획, 6번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7번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8번 그 밖의 토지용의 합리화, 도시농산호전의 기능 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있는데요. 그러니까 7번은 건축물의 배치, 그건 배에다 표시를 했죠. 여기 기건에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 건은 2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건이고 7번은 배로 따로 처리하시자고요. 동그라미 2번 개발할 때 기반시설이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 등 대통령자는 도시군계획시설 처리공급 수용 능력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 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개발할 때 시설이 모자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제일 윗사람 누가 정하는 거고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생략하고요. 그 아래 그림은 아까 앞쪽에 있었던 114쪽에 있는 굵은 2번, 동그라미 1번의 작은 3번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일정한 범위에서 세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면 어느 곳에 이종, 그러니까 화면으로 다 잡기는 쉽지 않고요. 여러분이 편히 책을 보면서 가시자고요. 지금 이 그림이 4줄이 있습니다. 첫 2줄이 어느 한 상황이에요. 어느 곳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죠. A라는 사항, 도시군관리계획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 김에 그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여기 이제 완화하는 게 있잖아요. 어차피 완화하는 판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자. 용도지역 변경이니까 B, 용도지역 변경,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둘 다 똑같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니까 호치케스로 묶어서 한 건으로 처리하자고요. A에 B를 묶어서 한 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까 114쪽의 작은 3번 용도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때 같이 묶어서 처리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정한 범위의 용도지역 세분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래 상황이요. 어디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데
거기다 지구단위계획 C를 세우려고 합니다. 또 그 땅을 근린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둘 다 C, D 둘 다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니까 호치케스로 묶으려고 하는데 안 묶어진다고요. 이건 호치케스로 묶을 수가 없다고요. 용도지역 변경 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변경은 큰 변경이라고요. 그래서 그건 별도의 건으로 처리해야지 한 건으로 묶어서 즉 지구단위 계획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내에서의 변경을 한 건으로 같이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은 116쪽 이하 내용은 이렇게 단지 지정하고 도면을 내면 도면에서 여러 가지 완화해 준다고 그랬죠. 이제 그 완화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입니다. 뭐 이것들은 어떻게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다 알 수는 없고 116쪽에 그러니까 그 먼저 제일 위에 관련 주문 작은 1번 시행령 46조 도시지역 내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규정이 있는데 그 오른쪽 칸에 나번 여기 왼쪽에 동그라미 1번 그 아래 작은 1번 그 중에 가번 나번 이제 이런 전제들이 쭉 깔리면서 그러니까 용적률을 어디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식을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또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냥 편히 가시자고요. 사실 문제를 다 알아야 65점 나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인 내용까지는 그러니까 안 보시는 게 그러니까 건강에 훨씬 도움이고 또 공부도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은 생략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문제 때,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문제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 때요. 역시 117쪽에도 제일 아래,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으로, 그러니까 한옥지구에서 어찌고저찌고 주차장, 동그라미 6번, 넷째 줄,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 작은 1번,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작은 2번,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저는 주차장을 하나도 안 만들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거는 이 세부적인 어떤 계산식을 외우는 것과는 다르게 뭐 그냥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상식으로 지구단위계획 제도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해와 어느 정도의 상식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입니다. 아주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었죠. 왜 그러냐면 한옥지구를 새로 조성하는 게 아니라 한옥 관공단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옥 마을을 보존한다고요. 있던 한옥 그대로 보존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리 오너라 조선시대 때 사극이나 뭐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거기에 가마 타고 대문을 넘어 들어가지 차가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거기는 주차장이 없죠. 그러니까 한옥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주차장이 없었죠. 그걸 그대로 보존하자니까 요즘 다른 데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건물 지으려면 주차면 확보해야 된다. 근데 여기는 주차를 확보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런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 외우실 내용은 아니고 이제 한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세부적인 걸 찾아서 읽는 거 빼고 건폐율을 1.5배, 용적률을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18쪽에 그 계속 이어지는 관련 조문에 작은 2번 047조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완화 적용 역시 읽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118쪽에 제3절 이제 지구단위계획 구역 단지를 어디에 지정하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다른 법에 있는 다른 그 여러 가지 구역 등의 그 내용들이 좀 그려지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게 좀 전제로 깔리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거예요. 종합을 하려면 그냥 뭉뚱그려진 종합이 아니라 각각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떤 점에서 어떻게 종합되는지를 또 따져야 되는 거니까 좀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어려우시면은 어려울 거고요. 처음에는 어려우실 거고 2번, 3번 다른 법까지 내용들을 쭉 보시고 공법의 규제의 기본 흐름들을 보시고 나면 나중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뭐 다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편히 그 취지를 이해하시자고요. 자 보겠습니다. 118쪽이에요.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칸이요. 아래 전부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느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대상 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어디 일부에 대해서 어디 이 전부에 대해서 또 아니면 그 대상 지역에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만 또 아니면 그냥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상 지역에
그 전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에만 지정할 수도 있고 즉 지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내비둬도 사람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요. 여기는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그냥 내비둘 수는 없고 반드시 지정해서 토기미양채 한예로 깔끔하게 하자는 거죠. 깔끔하게 손봐야만 사람이 생활할 수가 있다. 여기는 그냥 놔뒀다가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 세 번째는 도시지역 외지역에 지정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도시지역 외지역이 어딘가요? 대한민국 딱 4가지 도관농자가 있죠. 결국 관농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농자의 지구단위계 구역을 지정하려면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에만 여기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서 그리면 그러니까 이쪽 도시지역 외지역이라 하더라도 아무데나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특정한 요건을 갖춘 곳에만 거기에만 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약간 번역이 필요한데요. 대한민국 땅 4가지 도관 농자, 도시지역 개발 땅, 관리지역 중간 땅, 농자 보전 땅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관청에서 당초 보전하자고 한 곳이에요. 보전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비해서 보전이라는 거죠. 단지를 지정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1.5배, 2배 개발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해서 뭔가 크게 개발하자는 곳입니다. 어긋나잖아요. 처음에 관농자 보전하자고 정했는데 거기를 또 개발하자고요? 그러면 아무데나 마구잡이 개발은 안 되고 이 관농자 중에서도 그래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이 그래도 가능한 그런 요건에 해당한 곳을 찾아서 개발 단지를 지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일단 대상 내용을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전제가 이렇게 깔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1번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곳.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다 시장군수는 다음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첫 번째 괄호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일부 지정, 전부 지정. 두 번째 괄호 예를 들어서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어느 곳은 그러니까 어느 땅이 있는데요. 여기는 최고 고도지구. 그래서 80m 넘게 짓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다고 치죠. 그래서 거기서는 80m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정해져서요? 용도지구, 고도지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80m를 넘을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를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본다면 기역, 니은, 디귿이요. 거기다 어떻게 건물을 지어도 80m 넘는 건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를 지정하지 않아도 큰 지장이 없다고요.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80m를 넘지 마라 라고 돼서 그걸 넘는 건물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여기 요 큰 길가 주변 요 땅바닥은 깔끔하게 하자. 일부에만 단지를 지정할 수도 있는 거죠. 80m 넘지 마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거기를 넘지 않습니다. 80m를 넘지 않는데 뭐 서울 명동을 떠올려 보자고요. 남산을 바라보기 위해서 80m 이하로 지어라. 그런데 명동 전체를 깔끔하게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 마음도 편하고 관광객들도 더 많이 오고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 지역 전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우선 처음은 그러니까 호흡을 좀 길게 하시자고요. 땅바닥 이름에 붙이는 거는 좀 나중에 붙이도록 하시고 어느 곳이 있는데 그냥 내비둬도 별 문제 없고 일부만 깔끔하게 해도 전부 깔끔하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성분들이요. 화장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많이들 하시는데 학원에 가시거나 또 아니면 도서관에 가시는데 생얼로 간다고 해서 도서관 관장님이 쫓아내지는 않으시잖아요. 입술 연지만 바르고 가셔도 되고 비비크림부터 해서 그러니까 얼굴을 다 변장 수준으로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가셔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용도 이 높이를 정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예,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름에 해수욕장 가서 뭔가 책을 보신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수영복 입은 채로 모래밭에 엎드려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뭔가 우도 하나 걸치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래 그러니까 뭔가 긴 얇은 바지까지 다 입고 보셔도 문제가 없고 뭐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이름이 붙으면은 복잡해지죠. 그걸 외우려고 하면 복잡해지니까 처음에는 그냥 편히 가시기 바랍니다. 1번 용도지구가 있는데 애당초 그 규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지를 지정하지 않아도 지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1번 용도지구. 2번 여러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하자는 구역, 개발하자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법률에 의한 거니까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하는 거죠. 관청에서 거기는 뭔가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시가지를 개발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가면 되죠. 근데 거기에 단지가 얹어지고 도면까지 나오면 더 이뻐집니다. 전체를 다 이쁘게 할 수도 있죠. 1차 분양하는 시범단지만 이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2-1번 도시개발구역이나 그 아래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주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다 어떤 식으로 개발하자는 곳들입니다. 개발하자는 곳들이니까 그 자체로 가도 되고 단지를 붙여도 된다. 3번 보전에서 개발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입니다. 3-1번 개도시공에서 해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3-2번 녹지적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 그 다음에 쭉 녹지적에서 주상공이니까 개발 쪽으로 바뀌는 거죠. 새로 도시적으로 편입되는 구역. 즉 관농자였다가 도시적이 아니었다가 도시적으로 변경되는 지역. 그런 것 중에서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2번은 공적 개발로 가는 거라면 3번은 이제 관청에서 규제를 풀고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아서들 개발들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알아서들 개발들 하라고 했으니까 개발하면 되죠. 이쁘게 개발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 얘기들입니다. 4번 도시적 안에서 효율적 개발이 필요한 곳들. 그런 것들을 뭔가 깔끔히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4-123 생략하고요. 굵은 2번은 여기는 그냥 넣을 수는 없고 반드시 단지로 지정해야 된다. 반드시 깔끔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점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요. 그러니까 정택이 40이 있죠. 1번에 괄호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지정되고 10년이 아니라 G10이 아니라 40. 사업 끝나고 10년입니다. 정비구역 새 아파트 단지 들어섰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사업 끝나고 신도시가 다 완성되고 10년이 지났다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했잖아요. 처음 지금 그대로 살아라. 강산 변했는데 어떻게 그대로 살아요? 살 수가 없죠. 처음에 있었던 뭔가 가로등, 처음에 있었던 가로수, 처음에 있었던 도로 표지판, 버스 정류장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여기는 반드시 손대야 된다. 2-1번 시가화 중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곳으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2-2번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아까 여기에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보전에서 개발로 풀리는 땅인데 보전에서 개발로 개인 반상에서 푼 게 아니라 관청에서 풀어줬죠. 개인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덩어리가 얼마라고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요. 30만 제곱미터 이상 개인에게 맡겨놓으면 삐쭉 빼쭉 울퉁불퉁 그러니까 그게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멀미하겠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깔끔하게 손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굵은 3번이요. 도시적 외의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 도시적 외의지역, 관농자 땅입니다. 원래는 보전 목적이죠. 넓게 보전이죠. 근데 거기에 개발하자고 정하려면 일정한 땅을 골라서 하라고요. 그러면은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니까 이 앞에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으로 관농자 중에서 어디에다 골라서 할 거냐. 또 용도지구가 있잖아요. 도시지역 밖에 지정된 용도지구 중에서 어디다 골라서 개발을 할 거냐. 용도구역이 있죠. 용도구역 중에서 관농자 지역에 있는 것 중에서 어디에 골라서 개발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아예 지구단위계획을 한 건에 처리하니까 얘기거리도 안 되고요. 그러면 용도지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관농자, 도관농자 9가지, 그 다음에 주상공록, 계생보 농자, 도시적이 아니까 여기 대상은
계생보 농자가 있습니다. 계생보 농자 중에서 어디에다 지정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완전히 다 꿰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것도 다른 법의 그런 흐름들도 알고 계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보실 때는 쉽지 않고 2번, 3번, 5번 보셔야 이해가 편하십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그것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 중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그래도 개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개발하자고 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는 필요하면 우리나라 땅 어디라도 정하는 거죠. 도관농자 어디라도 정하지만 그 중에서도 관농자에 무슨 용도지구가 있어요? 아무거나 다 정할 수 있죠. 필요하면요. 그러니까 고경미 취재 보시기에 빵특이 있습니다. 고경미 씨 취재한 거 보시기에 빵 터지네가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그래도 개발 가능한 곳이 어디예요? 개발하자고서는 개발진흥지구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개발하자고 정할 수가 있다. 용도구역은 아예 개발할 수가 없죠. 용도구역은 그 자체가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에다가 개발하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로 계획관리지역 어찌고저찌고, 두 번째로 개발진흥지구 어찌고저찌고, 세 번째로 용도지구 폐지하고 행위제한 대체하는 건 그러니까 규제 내용은 똑같은데 표지 껍데기만 바꾸는 거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제 요 틀을 잡아두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하시죠. 3-1번 도시적 외의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다음 요건에 해당해야 된다. 지정하는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2번 개발진흥지구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3번 용도지구 폐지하고 행위제한을 대체한다. 3-2번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려면 동그라미 1번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는 생산관리, 보전관리, 옆당 조금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작은 세부 규정들 생략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요. 면적 규모가 있죠. 그 면적, 그 덩어리가 30만, 10만, 3만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2-1번.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여기도 30만 제곱미터 있고 여기도 30만 제곱미터 있고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법에서 여러 군데 자주 나옵니다. 제대로 된 단지, 제대로 된 지구를 만들려면 그게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지역은 이미 옆에 이러저러한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30만까지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또 도시지역인데 주상공동인데 거기서 30만을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죠. 축구장 30개요. 근데 도시지역이 아닌 쪽에서요. 어디에? 다 산자락에 달랑 아파트 지어놓고 거기서 살아라. 어떻게 살아요? 아무것도 없이요. 그 앞에 문화시설, 체육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들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한 거죠. 그것들 집어넣으려면 기본 30만은 돼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2-2번 지정하려는 지역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 다음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작은 1번 자연보전 권역이거나 작은 2번 지구단위계획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어찌고 저찌고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동그라미 2-3번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 예로 공장이나 창고 그런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만 돼도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동그라미 1번 계획관리가 반 이상, 동그라미 2번 30만, 10만, 3만, 동그라미 3번과 4번은 이제 곧 공법에서는 기본 상식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해당 지역에 도로, 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4번 자연환경 경관, 미관을 해치지 않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그래서 시설 모자라 개발되니까 시설 모자라면 안 되고 또 이러저러한 주변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 넓게 봐서요. 그렇게 되겠죠. 다음 여기에 그 30만, 10만, 3만 중에 10만과 관련해서 그 자연보전권역이라고 있는데요. 수도권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을 크게 세 가지로 묶어서 나누어서 구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들이 바글바글 지역,
서울 위로 의정부, 아래로 수원 성남까지 바글바글 지역은 과밀 억제 권역. 이제 더 이상 바글바글 들어오지 마라. 그 다음에 북한강 내려오고 북한강 흘러가고 남한강 흘러가는 그러니까 청평, 가평 쪽 가평군, 그다음에 여주 이천 그쪽 자연 보전 권역, 그것이 아닌 나머지 땅들을 성장 관리 권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3-3번요.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하려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해당 개발진흥지구가 일정한 용도 지역 위에 지정되어 있어야 된다. 아이고, 요 동그라미 1번이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거고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 3, 4는 똑같아요. 동그라미 2번 30만, 10만, 3만에 3번 시설, 4번 환경 등을 갖추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대한 얘기는 곧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3-4번 기타 세부적인 기준은 생략을 하시죠. 자, 그러면은 122쪽에 있는 3-3번의 동그라미 1번 내용을 다음 쪽에 표로 그려놨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쉽지 않으세요. 편히 가시자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표에는 한 땅에 이름이 3가지가 붙는 겁니다. 지금 각각 내용을 다 완전히 꿰고 계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각각 내용이 완전 다 꿰어서 이 땅에 이 땅 뭐 이거 A, B, C가 동시에 얹어진다. 그런 것들이 다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아무튼 그래도 다음 3번째, 5번째 볼 때는 이해가 편하신데 그걸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처음 한두 번 보실 때에는 편히 넘어가시자고요. 대한민국 모든 땅은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9가지요. 주, 상, 공, 녹. 그 다음에 계생보, 농자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보죠. 대한민국 땅 용도지역 정해져 있다. 다 하시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 필요하면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거죠. 고경 및 취재 보시기에 빵특, 자, 녹감농자, 개, 집 2가지를 빼고는 취락지구를 빼고는 나머지는 필요하면 대한민국 땅 어디라도 다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려운가요? 용도지구는 지정하는 목적이 있고 목적에 따라서 필요하면 용도지구를 지정한다. 그건 아시잖아요. 필요하면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대체 내용은 별로 없으니까 빼고요. 필요하면 어디라도 고도지구 지정할 수 있고 어디라도 경관지구 지정할 수 있고 그런 거라고요. 어디라도 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한 번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만 뭔가가 다 이해되지 않았어요. 나 하나도 몰라. 아몰랑 할 수도 있지만 그 아몰랑 하시기 전에 내가 어디까지는 아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고요. 뭘 모르시냐고요. 그걸 지금 내가 여기서 몇 번을 더 볼 건지 다음에 와서 볼 건지 제가 권하는 건 다음에 와서 보시면 아신다고요. 아실 수 있는 것은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좀 편히 가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대목은 그 다음에 짚어놓고 넘어가시고 다음에 와서 보시면 되니까요. 용도지구는 필요하면 우리나라 땅에 정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정하는 거죠.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에 주산관복특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쪽을 지우고 가죠. 용도지구에 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세 분에서요. 개발진흥지구에 주산관복특이 있습니다. 주거, 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관광명, 개발진흥지구, 복합, 개발진흥지구, 특정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우리나라 땅에 어디에 주거, 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죠. 어디에 복합, 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필요하면 관청에서 정하는 거라고요. 그거는 됐어요. 그래서 정하는 건데 어디 일본 땅에 정해요? 대한민국 땅에 정해요? 대한민국 땅에 정하는 거죠. 7번 보시죠. 대한민국 땅에 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에 그러니까 여기요.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요. 대한민국 한국 땅에다가 필요하면은 주거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든 산업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든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를 지정을 하든 복합 개발진흥지구를 지정을 하든 그러니까 특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든 필요하면 우리 땅 어디에다가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근데 우리나라 땅이 몇 가지라고요? 9가지라고요. 필요하면 어디라도 주거, 그다음에 주상공록 어디에라도, 그다음에 계생보 어디에라도,
농자 어디에라도 다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산업유통 대한민국 땅 어디에라도 다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관광휴양 필요하면 대한민국 땅 어디에라도 다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지정하지 말지는 그건 이제 시댁이 알아서 하는 문제죠. 용도지구는 우리나라 땅에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땅은 9가지로 색깔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됐어요. 여기까지를 어려워하시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다음에 다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요. 거기에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 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가운데 아무데나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개발진흥지구가 특정한 땅바닥에 있을 때에만 지정할 수 있다고요. 그게 거기에 있는 검은 바탕입니다. 지금은 도시적 외의지역에 지정하는 거죠. 도시적 외의지역에 지정하는 거니까 요거는 다 지우고, 한국은 아시니까 지우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여기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에만, 얘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있을 때에만, 얘는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계생부 농자 어디에 있든 다 지정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복잡해요. 어려워요. 다시 이제 설명드리죠. 먼저 이 표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가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표는 아니죠. 책 보시면 다시 한쪽 앞에 122쪽과 지금 123쪽에 있는 표를 같이 가는 건데요. 122쪽에 3-3번 개발진흥지구 동그라미 1번 해당 개발진흥지구, 지금 여기 있는 이 노란 동그라미가 다음 용도지역 계생보동자에 있을 때만, 특정한 곳에 있을 때만 지정할 수 있다. 주거 개발진흥지구와 주거기능 포함된 복합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 위에 있을 때에만 계획관리지역 위에 노란 동그라미에다가만 세 번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즉 생산관리, 이 자리는 안 된다는 거죠. 생산관리지역에 주거나 특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그 왜요? 무슨 말이래요? 그건 나중 문제고요. 요거 읽는 거는 하시자고요. 다음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작은 2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복합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위에 있을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노란 동그라미가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있을 때에는 빨간색 지구단위계획구역까지를 지정할 수가 있지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보전관리지역 위에 있을 때에는 지정할 수 없다. 뭔 말이래요? 단어 갖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단어에 빠지지 마시고 아직 소련 말은 익숙해지지 않은 거라고요. 그냥 이 색깔만 우선 쫓아가시자고요. 노란 동그라미가 계획, 생산, 농림지역 여기에 있을 때에는 거기에 세 번째가 앉을 수 있지만 빨간색이 앉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빨간색이 앉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이제 읽기만 하시자고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요. 그러니까 관광휴양은 노란 동그라미만 있으면 거기 어딘 거라도 빨간 게 다 가서 앉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3번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와 도시적 외의지역 계생보농자에 있으면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데요. 예. 자, 다시 그러니까 요 표죠. 요 표 그대로입니다. 자, 말씀드렸고 뜻은 뭐냐면 아래 이 표의 123쪽 표의 아랫줄이요. 주거 개발진흥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하자. 그러면 계획관리에 있을 때에만 생보농자는 보전 땅이잖아요. 생보농자가 아닌 계획관리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관농자 그것까지도 지금 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걸리셔야 됩니다. 다음에요. 공장과 물류창고, 산업과 유통 걔는 보전 빼고요. 보전관리와 자연환경 보전지역 빼고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하는데도 그러니까 농수산물 창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고요. 관광휴양은 그러니까 거기 그러면 뭐 조용필 아저씨 여름 되면 목 터져라 외치시잖아요. 도시를 떠나요. 도시만 떠나면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뭔데 이거를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표만 읽으실 줄 아시면 됩니다. 123쪽 이 표요. 왜 그런지는 나중 문제고 이 표가 무슨 말인지를 읽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다시 보시죠. 여기는 빨간색이 얹어지지 않는다고요. 빨간색이 앉으려고 해도 자석이 튕겨내는 거라고요. 못 앉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 주거개발지구 지정돼 있어봤자 노란 동그라미 있어봤자 거기에 빨간 거 앉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좀 고생이신데 요 마지막에서 이것 때문에 고생이시긴 한데 요거는 한 덩어리 고생으로 놔두시고 나머지들은 그 취지들은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합니다. 1번 보시죠.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도면대로 건축 용도 변경해야 되고요. 도면에서 크게 짓게 해줍니다. 단지를 정했으면 3년 안에 도면이 나와야 되죠.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합니다. 도면에는 기간은 포함해야죠. 특광식은 전부를 정할 수는 없고 일부에만 정합니다. 여기 전부 일부와 또 여기 전부 일부는 다른 거죠. 단지를 어디에 지정하냐. 용도주구 아까 길게 말씀드렸고 그 자리에서 이해됐어요. 외우는 건 나중에요. 그 자리에서 그럴 수 있겠네 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지구, 신도시, 그다음에 개발로 풀리는 땅, 택지개발지구, 신도시를 보죠. 그냥 놔둬도 사람 사는데 큰 지장 없고, 그다음에 일부 깔끔, 시범단지만 깔끔, 전부 깔끔 다 좋은 겁니다. 여기는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청택이 40, 그다음에 그러니까 30만 이상 풀리는 땅이 있습니다. 도시적 외의적에 지정하려면 즉 보전 땅에다가 개발하자고 하려면 따져보자고요. 용도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용도지구 중에서는 개발하자는 개발진흥지구에 개발할 수 있다까지가 있습니다. 됐어요. 이거는 반복해서 나중에 보시면 설명은 못 하시지만 그 표는 읽을 수 있어요. 이 표를 놓고 문제는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23쪽 아래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어떤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용들은 보셨지만 이제 한 사례를 보자고요. 사례 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 동탄 1도시이죠. 거기가 세 번째 점 면적 903만 제곱미터, 축구장 900개입니다. 그 중에 두 점선 아래요. 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이름들은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가 안 돼요. 넷째 줄 괄호 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 면적이 904만 제곱미터인데 그 가운데 복합단지 면적은 11만 제곱미터이다. 전체 면적에 비해서 1.2% 차지하는 복합단지의 53쪽 분량의 지구단위 계획을 고시해야 됐다. 1% 땅에다가 53쪽 도면을 냈어요. 그러면 100% 땅에다가는 5,000쪽 도면이 나온다는 거겠죠. 동탄 신도시 이름은 들어보셨습니다. 또 이제 서울에서 대전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큰 언덕이 있고 그 위로 이제 그 포스코에서 짓은 무슨 폴리스요? 아무튼 뭔가 메가폴리스인지 메트로폴리스인지 뭔가 해서요. 그러니까 80층짜리 주상복합 4동 중에 꼭대기만 살짝 보입니다. 이제 그쪽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 지역에서는 중심 상가 지역으로 얘기하는 곳입니다. 자, 다음 124쪽이요. 124쪽. 이제 이 윗그림이 동탄 신도시입니다. 1동탄이요. 이 오른쪽으로 2동탄 만들고 있죠. 그 그림 한가운데 아주 작게 시범단지라고 정해진 그 블럭이 있습니다. 그 블럭을 크게 확대한 게 이쪽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는 그 블럭이 지금 이 두 번째 그림이 다음과 같이 돼 있죠. 자, 이렇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블럭 이름이 111, 112, 113, 다음에 121, 122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동탄의 가장 중심 도로가 요 앞뒤로 이렇게 두 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경부고속도로가 가면서 여기는 이제 동산이 있고 낮아서 안 보이고 이쪽 뚝 솟아있는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에서 지은 그러니까 무슨 메가로폴리스인지 메트로폴리스인지 그거 4동 80층짜리 꼭대기가 조금씩 보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이 자리는 아직까지도 빈 땅, 아직까지도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동양 파라곤인가 이제 그런 자리가 있는 그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탄 신도시의
1% 땅이에요. 그 이 1% 땅, 축구장 11개 땅에 53쪽 도면이 나온 겁니다. 땅을 산 건설회사가, 땅을 산 개인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동네를 짓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 도면대로 동네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도면 보시면 125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결정사항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11개라고요. 1번. 지구단위 계획에는 뭐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요? 기관은 포함해야죠. 1번. 기반시설 뭘 집어넣는다. 가와 나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결정조서, 건축물 어떻게 한다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7쪽을 보시면 여기 CC 111, 112, 113, CC 121, 122 땅이 있는데 여기 113 땅에는 뭘 지으라고요? 숙박시설을 지으라고 돼 있다고요. 상업지역이면 10가지도 넘게 지을 수 있는데 여기 상업지역 땅 샀는데 이 사람은 숙박시설만 지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칠판요. 건에서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용도 28가지 중에 숙박시설만 지으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일반 상가지어서 분양해서 떼돈을 벌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다고요. 숙박시설만 지어야 됩니다. 종류요. 숙박시설 중에서 이걸 받으신 분이 그 성함은 제가 모르겠지만 한 예를 들어보죠. 그분이 성함이 이인숙 씨라고 보시자고요. 이인숙 씨는 그러니까 숙박시설에 조금 아세요. 그래서 숙박시설에서 그러니까 여인숙을 좋아하세요. 여기다 여인숙 지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뭐 지으라고 돼 있어요? 호텔 지으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 사람은 꼼짝없이 호텔만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발표되어 있으니까 호텔 지을 사람이 이 땅을 사는 거지 상가 지을 사람이 이 땅을 살 리도 없잖아요. 저렇게 되고 111 블럭에 둘째 줄 주상복합이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21 블럭에 역시 둘째 줄 주상복합 들어간다고 돼 있죠. 그래서 포스코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은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죠. 한 예를 보면 지금 이 127쪽에 제일 밑에서 둘째 줄 형태 둘째 줄점 외관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면에 접한 1층 전면 외벽면에 2분의 1 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셔터요. 자자자자작 내려오는 그 셔터 있잖아요. 그 셔터 말고 투시형 셔터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쇠파이프 셔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쇠파이프가 몇 개가 이렇게 쭉쭉 이어져 있고 그러니까 고리 같은 걸로 이어져 있어서 쇠파이프 셔터를 내리는 겁니다. 안은 다 보이죠. 그렇지만 도둑놈 들어가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셔터, 투시벽, 쇼 윈도우, 그러니까 유리창 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인도가 있고요. 이쪽이 이제 20m 도로라는 거죠. 그러면 이 투시형 셔터와 그 다음에 쇼 윈도우 이 안쪽에는 뭐 할 거고요? 여기에 관광객 들어오는데 한밤중에 다 불 꺼놓고 도망가는 거 아닐 거잖아요. 자자자자자 시꺼먼 셔터가 내려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이제 밤에 손님 일하는 분들은 퇴근을 해도 거기에 이제 이런 아가씨들 서 있겠죠. 사람을 세워놓고 너무 힘드니까 마네킹을 세워놓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 뭐 걸어놓고요. 구자, 파래가 네 집동 이제 그런 거 걸어놓고 이렇게 있는 그런 쇼핑거리가 만들어진다고요. 심지어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는데 뭐까지요? 셔터까지 어떻게 하라 라고 하는 것까지를 다 정해놓는 게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동탄 신도시는 건설업자들이 칠판 보시죠. 동탄 신도시는 건설업자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정해진 도면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하나들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 중에 이어지는 어느 도로에서요. 이쪽에 이어지는 도로로 그러니까 인도가 아주 넓은데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중심 상가니까요. 여기는 차가 못 들어가는 중심 상가고 그 안에 분수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까지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음 쪽 보시면 128쪽에 여기 이제 53쪽을 다 써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가구 획지 이 모양을 어떻게 짠다 지금 선이 그려져 있죠. 4번 교통처리 계획 5번 용도지역 용도주기에 대한 결정 등에서 53쪽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담고 있는 게 단지 제도이라는 거고 서울에 230개 확대하면 360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단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이요.
농지법까지 지구단위 계획은 한 뭐 150번, 200번 넘게 나와요. 책에 두세 쪽이면 한 번씩은 나온다고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반복하실 거고요.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 수고하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6장 이 안내용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